어떤 인형일까요? 고개만 끄덕여. 와우! 박수 한번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회사만 그러냐? 아닙니다. 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요. 네, 오늘의 갈등 관리 과정은요, 갈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갈등의 원인들을 분석해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내가 어떻게 갈등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유형을 진단하고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그것을 실사례에 적용하면서 갈등 관리의 끝장내는 오늘 함께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시간인 갈등 관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IQ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본인의 IQ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IQ 100은 넘으시죠? 네, 다들 저 강사가 지금 나를 무시하냐 뭐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IQ 테스트가 있는데요. 하버드 연구 결과 있는 IQ 테스트입니다. IQ 100이 넘으면 130이 넘으면 150이 넘으면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내가 IQ 몇 정도 되는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IQ 100이 넘으면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양손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왼손을 내 머리 정수리 위로, 위아래로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되십니다. 쉽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의 오른손을 활용해 보실 텐데, 오른손을 동시에 내 배에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시는 겁니다. 자, 얘는 위아래가 되셔야 되고요.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돌아가셔야 돼요. 얘가 같이 돌아가면 안 되고 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몇 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00은 다 넘으셨습니다. 통과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130단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오른손과 오른발을 좀 활용해 볼 거예요. 일단 내 오른손으로는 숫자 6을 허공에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쉽죠? 자, 이제는 오른발을 좀 활용해 볼게요. 오른발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6을 쓰시고요. 자, 이게 같이 돌아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얘 따로가 따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옆에 동료가 좀 되시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리 너무 짝벌하지 마시고요. 다리를 좀 오므려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분들이 굉장히 와일드하시네요. 혹시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 IQ 150이 넘는 행동이 되면 IQ 15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IQ 150이 넘는 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30분씩 연습하면서 IQ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스트레칭인데요. 대본은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팔꿈치를 내 코 옆까지 올려보십니다. 네. 혹시 50견 있으신 분들은 팔을 받치시고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시에 내 팔꿈치에다가요, 혀를 댑니다. 자, 여러분, 혀가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넣으세요. 혀를 넣으시고 팔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일명 저에게 낚이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IQ 테스트는 가짜 IQ 테스트고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속이고자 만든 IQ 테스트는 아니고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IQ 테스트였습니다. 이 모든 게 종료되고요.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다가 다 종료될 때 허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허망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그랬더니 MC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이게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뢰를 갖게 됐고 왠지 돼야만 됐고 믿음이 좀 생기지 않으셨냐? 어느 분들은 막 필기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셨잖아요. 끝나고 우리 애 되는지 지금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왠지 돼야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셨냐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필터로 어떠한 상황,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사람이다라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가치 필터가 다르기 때문이죠. 갈등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갈등을 피하고만 싶은 분들도 계시고 이 갈등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노력을 조금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 관리에 대한 첫 번째
올바른 인식,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등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데, 여기 맨 앞에서 아름답게 저를 바라봐 주시는, 네, 혹시 여기에서 갈등하면 떠오르는 나의 감정 하나만 딱 꺼내 보시겠습니까? 피하고 싶다. 좋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감정을 꺼내 보시면 좋을까요? 지친다. 좋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회색깔 동그라미 안에서 감정을 꺼내서 쓰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이 불편한 감정을 동반하는 누구에게나 불편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갈등에 대해서 흔하게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갈등만 없으면 나 일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갈등 없는 조직이 훨씬 더 건강한 거 아니에요? 갈등의 빈도가 내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갈등이 생기면 웬만하면 나만 아니면 좋겠어요. 예, 엮이지 않고 싶다,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피하는 것에 일관하는 그 반대편에는 이기고 지는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딱 펼쳐졌을 때 이기고 지는 것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웬만하면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가 한번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직 내에서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갈등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입사한 6개월 차 분께서는 지난주에 선배님이 아직도 이걸 몰라 하시는데 정말 당황스럽다. 별로 가르쳐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요즘 회사 출근하니까 너무 힘들다. 한 5년 정도 일하니까 막 일을 막 주는 거예요. 배경이나 이유도 없이 막 던집니다. 기운 빠져서 왜 이렇게 일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몰라 그냥 해봐 라고 하실 때마다 막막하다. 이제 팀장급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구성원 모두가 다 자기 일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올바르게 판단했고 적당하게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늘 불만이 오니까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임원급이 돼서 쫙딱 살펴봤더니 모두 다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공유도 안 하고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걸 보니까 내가 임원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명 이상 모인 조직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민이 많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그런가? 네, 이 갈등과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강도에 따라서 조직 효율성, 성과적인 측면의 그래프인데요. A 섹션, B 섹션, C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거, 적당한 거, 극한 거 이렇게 봤을 때 조직의 효율성 그래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등이 없다라는 게 진짜 좋은 조직이냐, 건강한 조직이냐? 예, 아니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견을 건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혹은 넵 이러다 뇌병이 걸려서 조직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극한 갈등, 말 그대로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갈등이 드러났는데 서로 미숙한 방법으로 서로 갈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파괴적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적당한 갈등은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갈등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이 많더라도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떤 자원으로 활용하는가,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빅세션, 적당한 갈등을 성장과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카오라는 회사인데요. 카카오라는 회사에서는 신충헌이라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각각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신은 무슨 뜻일까요? 신뢰, 맞습니다. 동료의 의견이 나랑 다르더라도 그것은 너의 발전, 나의 발전, 우리 모두의 발전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일단 믿어보자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충은 뭘까요?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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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아직 답변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충고 아니고요. 비슷합니다. 충돌 정답입니다. 여기 박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입니다. 이렇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들을 충돌시켜라.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부정적인 감정으로 탁 이렇게 하지 말고 환영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헌은 뭘까요? 헌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돌하고 토론 끝에 이루어진 의사결정이 있으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거 하나에 앞다퉈서 서로 힘 모아서 나아가자라는 신충원이라는 조직 문화가 있어요. 카카오라는 회사만 그러냐? 아닙니다.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요, 이런 인형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인형일까요? 고개만 끄덕이. 와우! 우! 박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인형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더 결속시킬 수 있고 궁극적인 결정에 이르게 하는 힘은 서로 다른 의견에서 나온다. 그래서 최선의 아이디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회사만 그러냐? 아닙니다. 네. 현대의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견일까요? 아, 역시 여러분 스마트하십니다. 예, 반대 의견입니다. 상반되는 의견이 충돌하고 서로 다른 관점끼리 대화를 나누고 서로 다른 판단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좋은 의사결정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갈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셨던 흔한 인식을 이제 올바른 인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갈등 없는 조직이 건강한 것이냐? 갈등이 없는 게 여러분 건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예, 갈등이 없고 많고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갈등에 안 엮이는 게 좋다. 그래서 냅하거나 침묵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서로 긍정 자원으로 전환시켜서 성장하고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그 반대편에 있는 이기고 지는 싸움에 익숙한 조직들,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은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윈윈의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바른 인식을 하셨으니 갈등 원인부터 천천히 들어가서 그것에 따른 해결 방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